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대 로마의 최악의 황후 메살리나는 2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오만 바람은 다 피우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여러 가지 업적이 많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타니카,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이죠. 브리타니카를 정복해서 영국 땅을 로마 제국으로 이제 흡수한 것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이런 업적들이 다 묻혀버려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왜냐하면 너무 여자한테 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한테 뒤통수 맞은 황제다. 클라우디우스 이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탈리아 가가지고 여자들 보고 야, 너 정말 메살리나 같다. 그러면 욕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쇼! 이제 다시 돌싱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 번째 결혼을 해요. 세 번째 와이프가 메살리나였으니까. 네 번째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결혼이 또 아니에요, 이게요. 어떻게 했냐? 그 주변에 황제 주변에 해방 노예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 출신의 주로. 뭐 노예라고 해도 되게 똑똑했어요. 그리스 출신이다 보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다 공부하고 왔겠죠. 근데 왜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다른 애들도 아니라 노예들이랑 어울렸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체적 불편한 신체 때문에 소아마비 때문에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어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어 어렸을 때부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만만한 이 노예들, 그리스 출신 노예들과 어울렸다고 하거든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역사책, 철학책만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파고들었는데 노예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예는 무식한 노예들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을 공부한 그리스 출신 노예예요. 단지 끌려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앉아가지고 노예야, 너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몰라요? 그래?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노예들과 어울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후부터 정말 자기와 어울렸던 이 몇몇 그리스 출신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 서적에는 해방 노예라고 하는데 다 자기 신복으로 놔둔 거예요. 그리스 출신 해방 노예들을 형제처럼. 우리가 남이가.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후한 한나라 말기의 십상시 같이 10명의 내시들 환관들 같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던 해방 노예들 비서실 직원들이. 이 해방 노예를 안 통하면은 황제한테 못 가고 거의 뭐 우리 최순실 사태 같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그리스 출신 비서들이 어느 날 소개팅을 시켜줍니다. 황제한테. 황제 폐하. 비서실장. 무슨 일인가?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소개팅? 얼굴은 뭐 싸이월드 대문 사진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 가슴이 떨려 두근두근. 소개팅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는군. 소개팅 좋아. 그래, 추진해보도록 하여. 어디서 만나면 되겠나? 땡땡 호텔 커피숍에 있으면 딸랑딸랑 카운터에서 이름을 들고 올 겁니다. 손님 중에 클라우디우스 손님 있으면 카운터로 나와주세요. 예전에 삐삐 핸드폰 없었을 때는 맞선을 그렇게 봤답니다. 여러분들 딸랑딸랑. 소개팅을 해줬는데 소개팅녀가 누군 줄 알아요? 비서실에서 데리고 온 소개팅녀가 아이고야 또 막장 드라마 시작입니다. 칼리굴라 전임 황제 칼리굴라의 친 여동생을 소개팅을 시켜줘요. 자, 족보 정리 들어갑니다. 칼리굴라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조카죠.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칼리굴라가 친조카였어요. 클라우디우스 왕자의 친조카 칼리굴라가.
칼리굴라의 친여동생은 또 어떻게 됩니까?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칼리굴라의 친여동생은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입장에서는 친조카잖아요. 소개팅을 합니다. 예! 오! 아침 드라마 다 망했어 우리나라. 이름은 소아그리피나. 소아그리피나. 대아그리피나는 게르마니쿠스의 부인이고 소아그리피나는 칼리굴라 여동생.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이름 너무 많다. 따라오셔야 돼요. 소아그리피나 제가 한 몇 회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칼리굴라가 결혼을 한 와이프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들한테 관심이 있고 여동생들과 사랑을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여동생이에요. 소아그리피나가 칼리굴라의 첫 여동생. 기록에 따르면 첫 여동생인 소아그리피나를 14살 때 소아그리피나가 14살 때 겁탈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켰다. 나와요. 그 임신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예요. 네로. 근데 아무리 막장의 로마라지만 이건 조카랑 삼촌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게 소아그리피나가 먼저 비서실에게 접근했어요. 야망덩어리의 여인이에요. 정말 불쌍해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여자 복이 없어 진짜. 결혼 복이. 먼저 접근한 거예요. 소아그리피나가 비서실장한테. 저기 비서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소아그리피나님. 지금 삼촌이자 황제 옆에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 돌싱이죠? 제가 그 자리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쭉 보고 있었어요. 소아그리피나는. 자기 삼촌과 그리고 또 메살리나의 불륜 이 시리즈들을 아침 드라마들을 쭉 가만히 보고 있었어. 저기 우리 그 숙모죠? 메살리나가 저렇게 막장 드라마 찍고 있으면 언젠가는 후루룩 아웃될 건데 가만히 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메살리나가 아웃되면 황후 자리가 공석이 될 거고 그 공석에 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좀 황후가 돼가지고 나도 권력이란 거 좀 맛 좀 봐야 될 거야. 예. 이렇게 권력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접근을 해요. 삼촌한테 비서실장을 끼고 저기 배야. 소개팅녀 나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 내 조카 소아그리피나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조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개팅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이래가지고 계속 만남을 가져요. 삼촌도 이건 아닌데 싶지만 계속 소아그리피나가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절세 미인이었대요. 소아그리피나가 나이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나갔어. 참 이때 이 사람들 조카와 또 사랑에 빠져요. 또 아우 이 클라우디우스 콱 옆에 있었으면 내 동생이면 맞았어 진짜. 조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소아그리피나가. 삼촌 사랑해요 삼촌. 나 이제 삼촌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도요. 로마 법에서 조카와 삼촌은 결혼 못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거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소아그리피나와 결혼을 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것이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환갑 바로 직전인 58살, 58세. 소아그리피나는 33살. 이야. 결혼해요. 빰빰빠밤, 빰빰빠밤. 서기 49년. 조카와 삼촌. 이제 공식 황후가 됐어요. 소아그리피나는. 이제 이 세상은 내 거야. 우후후. 로마는 내 땅이야. 정식으로 황후가 되는 소아그리피나. 그리고 바로 경쟁 상대 여인들을 싸그리 다 제거해 나가요. 그 기준이 뭐냐? 자기보다 이쁘면 다 죽여요. 진짜로 싹 다. 그리고
황제한테 조금이라도 약간 추파를 던진다 싶으면 다 죽여요. 싹 다. 그러니까 이 자리 넘볼 수 있는 사람을 로마에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자리는 내 거야. 내 거야. 이에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자리로 유지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황후 자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요. 소 아그리피나는. 정말 권력이 달콤한데 이 자리를 내가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뭘 할까? 그래. 아들이 있구만. 내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버리면 친아들을. 그러면 자기는 황후가 되면서 대왕 대비 마마가 되면서 영원히 권력을 누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 내 아들 네로를 다음 황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예전엔 삼촌, 지금은 남편이죠. 남편인 클라우디우스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누구세요? 여보, 삼촌이란다. 여보, 저예요. 소 아그리피나. 들어오시오. 뜨등. 무슨 일이요? 삼촌이 아니라 여보, 내 아들을 불쌍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진짜 양자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바짓가랭이를 붙잡습니다. 일단 결혼했지만 자동적으로 자기 친아들 네로가 이쪽 족보에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족보에 좀 올려달라고 양자로 애걸복걸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황제는 점점 늙어가요. 그렇죠. 황제는 점점 늙어가니까 만약에 황제가 죽은 다음에 꼴까닥 한 다음에 자기 아무 조치가 없으면은 소 아그리피나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친아들 네로밖에 없다. 이 친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빰빰 문제가 있어요.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마카파 아침 드라마의 최고봉 이미 사망을 한 메살리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친아들이죠.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름이 브리타니쿠스라고 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업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인 브리튼을 정복을 했거든요. 로마 제국 땅이 이제 그때부터 영국이 로마 제국 땅이 되는데 그거 기념으로 자기 친아들 이름을 브리타니쿠스라고 지어줬어요. 브리튼, 영국. 아니 원래는 자기 친아들인 브리타니쿠스가 다음 황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소 아그리피나는. 저 친아들 브리타니쿠스 제가 황제가 되면 내 친아들 네로는 완전 콜드 라이스 찬밥 되는 거야. 안 돼. 무슨 일 있어도 그거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일단 양자로 족보에 좀 넣어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소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한테 제발 황제 폐하 내 친아들 네로도 족보에 좀 올려주소서. 이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내 족보에 아무나 올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 아그리피나가 고민해요. 좋은 방법 없을까? 좋은 방법 없을까? 아하 있다. 그 당시 로마의 최고 철학자가 누구였냐면 세네카란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의 명언집, 세네카의 명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한번 여쭤보시고 특히 어린 학생분들은 부모님한테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네카의 명언집이라고 해서 옛날에 다 외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명언이냐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자. 분노는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악이다. 이런 멋진 말들 굉장히 많이 한 로마 최고의 철학자예요. 세네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위선장인 게 뭐냐면 말은 이렇게 꿀 발린 소리를 막 하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삽시다 여러분들 하하하 하면서 뒤에선 굉장히 호박씨를 깐 그런 철학자거든요. 세네카. 호박씨 가운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적정 이자가 아니라 정말 높은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고리대금업은 박씨 앤 최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러분 저는 철학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삽시다 해놓고 뒤에서는 이자 25%다.
이런 그러니까 위선자예요, 세네카. 그래가지고 역대 황제들이 좀 싫어했어요. 싫어할 만도 하죠. 아, 저 호박식가는 저 철학자 저거 확 그냥. 그래가지고 약간 이 뭐랄까 권력에서 소외된 상태였거든요. 세네카란 철학자가 찾아가요. 소 아그리피나가 똑똑똑 누구시오? 저예요. 저가 누구요? 소 아그리피나님. 세네카 철학자님 지금 찌그러져 계시기에 좀 약간 소외감 느끼시죠? 뭐 저야 뭐 그러면 저랑 손 좀 잡읍시다. 당신도 꽤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여차 2차 해가지고 내 아들을 좀 약간 뭐랄까 황제의 양자 족보에 좀 올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뭔가 방법이 없소?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세네카가 똑똑하니까. 아, 이 여자가 정말 권력욕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두뇌가 팽팽팽 돌던 세네카는 바로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찌그러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저 여자 소 아그리피나 지금의 황후 손에 손 잡고 다시 화려하게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소 아그리피나와 찌그러져 있던 로마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가 손을 잡고 드디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어떤 음모를 꾸미냐? 바로 뭐냐?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실제로는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소문을 쫙 로마에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냐면요. 브리타니쿠스가 사실 그 전임 황제 칼리굴라와 옛 방탕녀 메살리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이거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쓰시는 작가분들도 이런 막장 드라마 못 쓰실걸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브리타니쿠스가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사실은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조카인 칼리굴라와 메살리나 당시에 자기 진짜 와이프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아니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그렇지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족보가 복잡해지는데 소 아그리피나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와 소 아그리피나는 서로 친남매인데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네로를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칼리굴라와 전임 황제 칼리굴라와 소 아그리피나 지금 권력욕에 휩싸인 소 아그리피나는 친남매 관계였어요. 근데 친남매 관계인데 서로 사랑을 해서 응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지금 네로예요. 근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를 브리타니쿠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 브리타니쿠스 사실 칼리굴라가 친아빠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소문을 쫙 전 로마 시내에 뿌립니다. 저기 호해요. 지금 친아들이라고 하는 브리타니쿠스가 사실은 친아빠가 클라우디우스가 아니라 칼리굴라예요. 이렇게 소문을 내는데 이거를 소문이 이렇게 났으면 친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가 좀 알아보고 소문의 근원지 누가 퍼뜨린 음모인지 어떻게인지 좀 알아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문만 듣고 욱해버려요. 또 이 양반이 뭐야 진짜로? 아유 워낙 메살리나한테 당해가지고 그래? 내가 친아들인 줄 알았던 저 브리타니쿠스가 내가 무슨 친아버지가 아냐? DNA 검사해봐. DNA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에. 그래? 내 친아들이 아냐? 어쩐지 나랑 안 닮았더라. 아이고 이거 아니야 쫓아내. 그래가지고 참 어이없게 헛소문 때문에 브리타니쿠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거를 뒤에서 이 음모를 꾸몄던 소 아그리피나와 세네카는 얼마나 저거 봐라 당했다. 어휴 우리 스케줄대로 돼간다.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 아그리피나가 자기 전임 삼촌이자
지금의 남편인 클라우디우스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보, 네로가 불쌍하지 않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를 좀 보호해주세요. 보호해줄 사람은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자기 또 이쁜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니까 어휴, 이 또 클라우디우스가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여보 울지 마 뚝 울면 안 돼 이래가지고 또 말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네로를 자기 족보에 올려버려요. 그리고 또 후계자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래, 브리타니쿠스 쟤는 내 친아들도 아니라며. 싫어, 내 후계자 안 해. 뭐 이왕 다 내 친아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소 아그리피나, 당신의 아들 네로. 그래, 네로 네가 내 다음 황제해.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이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소 아그리피나는 또 권력을 위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냐면, 그때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친아들 친딸. 친아들은 지금 쫓겨난 브리타니쿠스고 친딸은 옥타비아란 친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소 아그리피나가 여봉봉봉봉 무슨 일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요 여보? 옥타비아랑 네로랑 결혼시켜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비록 친남매는 아니에요 지금. 옥타비아는 클라우디우스의 친딸이고 네로는 양자죠. 근데 친남매는 아니지만 남매는 남매잖아요. 의붓남매 족보상. 근데 이거를 옥타비아랑 네로랑 결혼시켜주세요. 남매끼리 결혼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나는 핵인싸, 그 왕가 황제의 그 가문의 핵인싸가 되기 때문에 내 며느리가, 그 소 아그리피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며느리가 황제 딸이잖아요. 야, 이거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쁜 자기 사랑하는 또 와이프가 저렇게 울면 하소연을 하니까 이 클라우디우스는 또 하자고 해요. 또 좀 남매끼리 결혼은 좀 그런데야. 네로 불쌍한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 그 남매끼리의 결혼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세네카, 이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 그 철학자 세네카가 또 아이디어를 내는데,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친딸인 옥타비아를 원로원 할배 중에 한 명의 양녀로 보내버리자. 그리고 결혼시키자. 그럼 족보 깨끗하게 된다. 족보 클리어. 이거를 세네카가 또 아이디어를 내버려. 그러면 족보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서류상 옥타비아를 원로원 할배의 양녀로 보내버린 다음에 결혼시키면은 깨끗해잖아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딴딴따단 권력 욕의 끝판왕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뭐 연산군, 수양대군 명함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찍어 지금요. 이 앞에서는요. 결혼을 해요. 얼마나 속으로 세네카와 소 아그리피나는 크크크 웃었을까. 이제 권력의 정점으로 점점 다가간다. 크크크 이게 다 세네카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크크크크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권력욕의 그런 다가가는 과정이 한 4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점점점 이 4년 동안 점점 마음이 바뀌어가나 봐. 바뀌어가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친아들이 눈에 밟히죠.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자기도 생각을 해요. 그 클라우디우스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좀 멍청한 결정을 내렸나? 보고 싶다. 친아들아. 브리타니쿠스 뭐하냐? 보고 싶다. 내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무효화를 하려고 해요.
네로를 다음 그 후계자로 찌뽕한 거를 취소해버리고 원래 자기 친아들인 그 브리타니쿠스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히려고 생각을 해요. 클라우디우스가. 그걸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아그리피나가 딱 걸렸어. 근데 만약에 그게 성사가 돼버리면 자기 친아들 네로가 쫓겨나 버리면은 공든탑이 무너지나 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 아그리피나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큰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일까요? 무슨 결심입니까? 암살해버리자. 이야. 전직 삼촌이자 현직 자기 남편인 현직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를 죽여버리자라고 결심을 해요.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클라우디우스가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릇이 뭐냐면 낮에는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책 보고 경무에 시달리고 도장 찍고 정말 빡세게 일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폭식 폭음으로 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술 막 폭음하고 물론 뭐 저도 한때 그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강 망쳐요 그러면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황제 이 식사가 들어오면 독이 있나도 검사해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여보 나 퇴근했어. 집에 오자마자 뭐 독 검사하고 뭐시기고 먹고 술 가져 술 한 병 더 이모님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버릇을 소 아그리피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 검사 같은 거 안 한다는 걸. 그리고 또 그 클라우디우스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요. 소화를 돕기 위해 가지고 폭식을 한 다음에 깃털을 입에 물고 자는 버릇이 있었대요. 아, 그게 독특하죠. 아니 그 로마 시대 때 그게 그런 그 풍습이 아니라 지 혼자만 그래서 지 혼자만 자기 혼자만 무슨 뭐 민간요법으로 아유 잘 먹었다. 깃털 하나 갖고 와 깃털 입에 물고 잤다고 해요. 요거를 악용을 하자 한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냐면 참 검소했던 것 같아요. 뭐 소고기 등심 안심 이런 게 아니라 버섯돌이 버섯 요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물론 버섯도 송이버섯은 비싸죠. 버섯 요리에 독을 넣어서 드시라고 해요. 여보가 좋아하는 영지버섯 요리예요. 자기 좋아하는 버섯 요리가 나왔으니까 허겁지겁 먹었겠죠. 영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먹었는데 다행히도 그날 황제가 약간 배가 약간 속이 안 좋았는지 먹은 버섯을 다 토해냈대요. 독이 든 버섯을요. 그걸 보고 아그리피나는 당황했죠. 저 안에 독 있는데 독을 다 토해내네. 그걸 또 놓치잖아요. 소 아그리피나. 여보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소화시키세요. 여보가 좋아하는 깃털 갖고 왔어요. 깃털 물고 주무세요. 하하하 나는 이 여보밖에 없어. 고마워요. 하고 깃털을 물고 잤는데 그 깃털에도 독이 묻어 있었던 거죠. 쿵! 바로 즉사를 해버립니다. 허무하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자기 조카이자 와이프인 소 아그리피나로 인해서 독사를 당해서 죽습니다. 클라우디우스 그 당시 나이가 64세 환갑 지나자마자 서기 5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는 신라는 3대 유리왕 때였었죠.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참 이제 초기 고대 국가로 커 나가던 그때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깃털 물고 즉사를 합니다. 어쨌든 황제가 죽었어요 지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위해서 묵념. 네. 아그리피나 일은 벌어졌어요. 황제가 죽었어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단 독살은 아니라 너무 그 음식을 빨리 먹다가 급체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그 당시에 뭐 독극물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체로 죽었다고 넘어가 버리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세네카 등과 원로원을 설득을 해요. 일단 명목상은 가장 그 최고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할배들 찾아가요. 할배들 이제 황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임 황제, 지금 그 죽은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맨날 노예들이랑 어울리고 말이야.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황제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네로 봐봐요. 네로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살아생전에 후계자라고 찌뽕한 네로는요, 스승이 누구게요? 스승이 세네카잖아요. 세네카. 물론 고리대금업은 하지만 로마 최고의 철학자라는 게 그 당시 최고가 아니라 로마 시대 통틀어서 최고 철학자예요. 엄청난 인물이죠. 세네카 퇴계 이황 이런 분한테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 네로 노예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 황실 귀족들이랑 어울리고 또 스승이 로마 전체 시대를 다 어울러서 넘버원 철학자인 세네카가 스승이라니까요. 황제로서 적격 아니에요? 이렇게 원로원을 설득을 해요. 원로원 할벨드도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야. 전임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말이야. 그거 노예들이랑 어울리는 거 꼴보기 싫었어. 몸도 불편하고 말이야. 근데 물론 세네카가 고리대금업 하는 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 최고의 철학자잖아. 그 밑에서 공부했다는 건 썬킴 밑에서 역사를 배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야. 일단은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전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도 내 다음 후계자는 네로라고 뭐 지금 찌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얼떨결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 제5대 황제 네로가 됩니다. 그때 네로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지? 진짜 반전이야.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